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켓온 예민수입니다. 어제 FOMC 이후에 국내 증시는 반짝 안도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후 2시 30분 이후에 바이오주들이 급락하면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불러냈는데요. 오늘 그런 고민들을 좀 풀어나갈 참이었는데 간밤에 미증시가 또 다우지수가 2.9%나 급락을 했습니다. 투자자들로서는 오늘 굉장히 좀 불편한 그 하루가 될 텐데요. 지수부터 체크할게요. 야간 선물도 우리가 1.5% 정도 밀려나면서 미증시 하락분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다우지수는 70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2.9%가 밀려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2월 초에 미증시 급락에 대한 트라우마가 지금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주가가 얼마나 빠졌나 아침에 봤더니만 첫날은 한 2.4% 정도가 빠졌다가 뭐 참을만 하죠. 그 다음날 4.6%가 밀리고 조금 되어 올렸다가 다시 5% 가까이 밀리고 이렇게 한 10% 정도가 며칠 사이에 밀렸었는데요. 간밤에 또 3%에 가까운 미증시 결국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진 건데요. FOMC 이후에 이제 이 문제가 얼마나 새롭게 부각될 것인가 오늘 해석하면서 금요일 마무리 다음 주 전략까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출발 마켓온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출발 마켓온 먼저 장효혁 팀장과 함께 또 엄중한 시장 흐름들 읽겠습니다. 항상 그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죠.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효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밤에 다들 일찍 자진 않잖아요. 일찍 주무시지 못하죠? 어제 한 중간 정도 빠진 것까지는 봤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저도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 구속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한국 철강 부가 대상을 좀 유예한다, 호재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미증시 하락하는 거 보니까 또 겁나게 밀리더라고요. 불편한데요, 마음이 어떻게 해봐야 되나요? 일단 우리가 아우 깜짝이야, 이런 반응은 별로 없어요. 우리 아침 방송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가장 경계하는 뉴스로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 미국과 중국의 충돌 부분이고, 지금 트럼프가 이제 포문을 열었으니까 이제 절반 현실화가 된 거죠. 나머지 이제 중국의 대응이 어떤 수위로 나오느냐, 이제 이 부분을 시장에서 쳐다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반가운 소식서부터 얘기를 하면, 미국의 철강 관세 이 효력 발생이 이제 오늘 미증시 오늘 저녁까지니까 그 이후서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예외 국가는 제가 지난주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일 이전까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몇몇 개가 추가로 발표가 됐어요. 한국도 포함되어 있고요. 유로존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반가운 뉴스입니다. 근데 그 뉴스와 더불어서 이제 명확하게 내 타겟은 여기야라고 얘기하는 뉴스가 있었죠. 금액까지도 우리가 다 얘기했었던 그 금액 수준이에요.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추가 관세 600억 달러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서명을 했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이후 반응 나온 이제 코멘트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번 조치는 더욱더 미국을 강하게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조치 이후에 나온 중국의 반응은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설사 벌어진다 해도 겁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대강매의 충돌으로 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굉장히 많고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할 거냐. 중국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겠죠.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미국 국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이니까 국채 내다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국채 그거 팔아봐야 그 많은 이 안전자산 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대체품이 없습니다. 즉
미 국채 T노트 이상에 되는 안전자산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한 유동성을 소화해 줄 수 있는 안전자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최악으로 흘러가면 뭐 미국의 국채를 뭐 엄청나게 내다 팔아서 뭐 금융 패닉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들 해석을 일부들 하는 기사를 봤는데 그럴 가능성은 뭐 거의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철강관세 예외국에 포함이 돼서 이건 좋은데 중국의 포문을 연 미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중국에다 중간재를 내다 파는 게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위협이 서로 좀 상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미국의 이 뭐 2% 중반대 하락에 대한 반응은 사실 뭐 중국과의 이 정면 충돌을 일정 부분 뭐 현실화하는 낙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증시가 이 낙폭으로 같이 빠져나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네. 일부의 무리가 있다. 어제 아침 방송에서 FOMC는 충분히 긍정적이었습니다. FOMC보다는 제롬 파월의 뭐 기자회견 횟수 발언이라든지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전일 미증시 하락분을 어느 정도 이 막판 하락분을 설명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증시는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코스닥은 어제 상당히 많이 힘들었었죠. 어제 모습 보니까 12월 결산 아니고 3월 결산 이 법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 감사보고서 안 나온 거 가지고 그냥 묻혀서 빠지더라고요. 12월 결산이 오늘까지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주총 일주일 전까지 이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되니까 오늘 12월 결산은 오늘까지 감사보고서 안 나오면은 먼 일 나는 건 맞습니다. 근데 3월 결산물들은 이게 오늘까지 안 나와도 되거든요. 결산 자체가 아직 안 됐는데. 그래서 네, 뭐 묻어서 그냥 그냥 감사보고서 안 나온 기업들은 뭐 그냥 주구장창 빠지던데.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어제 바이오 기업들도 굉장히 변동성이 컸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거래소는 어제 양호했어요. 양매수 뭐 삼성전자 모습 견조하게 보여줬고요. 그래서 어제는 뭐 충분히 긍정적이었던 FOMC를 반영하면서 우린 양호했지만 오늘은 우려했던 뉴스의 절반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의 부담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예. 절반의 현실화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전일 미증시 하락분을 우리가 다 녹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100%의 현실화가 됐을 경우, 그러니까 중국에 그래 한번 붙어봐 라고 나가는 모습이 지금은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것마저 현실화됐을 때 그때는 아마 주식 포지션을 상당 부분 털어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끊었다 가야 되는 뉴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밀하게 그 뉴스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나왔던 미증시 분위기하고 조금 안 어울릴 수는 있어도 요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 하나 보시면은요. 이 부분 보시면 됩니다. 점도표요. 네, 점도표를 이거 참 표현 잘 해놨어요. 네. 겹쳐놨습니다. 겹쳐놓으면은 지난 12월에 비해서 이번 3월의 스탠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거든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점도표가 크게 올라가지 않을 거다. 대신 밑에 몰려있는 이 빈값들, 그러니까 하방으로 가 있었던 중앙값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값들이 좀 올라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 지난 12월에는 밑점으로 찍혀 있었던 그냥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붙은 겁니다. 19년도 표도 극빈값 움직임들이 좀 올라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중앙값에서 멀리 벌어져 있었던, 그러니까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이 금리 투표권들이 위로 올라붙은 거지.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 뭐 큰 우려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내년에 2차례 인상에서 3차례 인상 올라간 거 사실 이거 가지고 시장이 불리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대한민국 증시가 상당 부분 증명을 해줬죠.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전일 무역 전쟁 본격화에 대해서
뭐 시장 낙폭이 커지긴 했지만 이건 뭐 우리가 가장 경계화된 뉴스로 듣고 있었던 거고 FOMC가 시발점이 아닙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무역전쟁 본격화에 대해서 가장 겁내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금리의 전망치는 올해는 그대로 놔뒀고 내년 한 차례 올렸고 20년도 말에 조금 더 올라가는 구조를 보여줬거든요. 이거를 만들어낸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성장률 전망치는 쭉 끌어올렸고 물가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이 성장률 전망치가 무역전쟁 본격화로 인해서 만약에 꺾여 내려간다면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는 훅 이제 또 떨어질 겁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겠습니다만 실제로 펀더멘탈이 닫힐 가능성이 그만큼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경계하는 뉴스로 미국과 중국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고 절반이 현실화됐고 뭐 오늘이 됐던 뭐 다음 주 초반이 됐건 나머지 절반의 현실화 가능성을 좀 유의 깊게 한번 지켜봐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 제재 행정명령이 제가 지금 원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제목이 이렇게 달려있네. 중국의 경제 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 와, 완전히 뭐 전쟁하자는 분위기. 레리 커틀러가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피터 나바로가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네. 그 사람들이 왜 트럼프 행정부에 임명이 됐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어떤 거기에 따른 대응 이걸 우리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건데 네.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차분한데 네. 이런 거 아닐까요? 사실은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뭐 중국이나 이나 맞대응하게 되면 트럼프가 겁먹는 게 아니라 트럼프는 그걸 더 기다리겠지 않습니까? 네. 그죠? 내가 이제 싸움을 거는데 저쪽에서 치고 나와야 이것들 봐라 하고 나서 더 강하게 나갈 텐데 중국도 아마 그런 걸 이제 저울질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중국의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었던 거죠. 예. 예. 자, 어쨌든 이제 조금 불편한 금요일이고요. 우리 시장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충격을 받겠죠, 그죠? 네, 충격을 일부 받을 것으로 네. 보여지고요. 종목 얘기를 좀 제한 포트 내에서 종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죠. 예. 뭐 시장이 빨리 좀 돌아서야 네. 이전 추세대로 빨리 좀 돌아서야 우리는 뭐 나쁜 종목 들고 있는 게 없으니까 뭐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드릴 텐데. 그동안 시장이 좀 오르다가 밀었다가 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죠. 그래서 이 한동안 제한 포트 종목들 업데이트를 드리기가 좀 어려웠었는데요. 오늘은 중간 점검식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먼저 잘 나가고 있는 애들 뭐 차트 중심으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나가고 있는 애들 한번 보죠. 우리가 배당 받기 전에 SK이노베이션을 20만 원 잡았어요. 20만 원 편입가 잡았거든요. 지금 배당은 이미 받았고요. 지금 가격은 그거보다 올라 있고요. 최근 유가 흐름, 어제는 뭐 유가가 좀 밀렸습니다만 유가 다시 한번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스팟 전제 마진도 개선이 나왔고요. 레깅값 반영하는 정제 마진도 최근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 소재주들, 산업재들 뭐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송원산업 한번 보죠. 송원산업 편입 이후에 잘 가다가 한번 하락 반영하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걱정 좀 하셨을 텐데 지금 현가 보시게 되면 얘 언제 이렇게 올랐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 네, 그래서 뭐 견조함의 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요즘 에틸렌 가격 뛰는 것도 얘기 다 들으셨을 거고요. 북미 지역에서 이 에틸렌 생산 부분이 뭐 크게 늡니다라는 부분도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가소제 수요는 뭐 충분히 증명이 될 거고, 가소제 가격 흐름도 긍정적으로 갈 겁니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듣고 계시니까 송원산업 뭐 잘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상할 게 별로 없죠. 삼성전자도 한번 얘기해 보죠. 삼성전자가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면 제가 최근 방송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삼성전자입니다. 이거 안 부러져요. 시장이 부러지면 모를까. 이거 시장 안 부러져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지금 채워낸 부분 보게 되면은 아, 얘도 많이 채웠네요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수 고점 대비해서 보게 되면 우리 하락분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넘버원 값이 하이닉스에 비해서 훨씬 더 탄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셀트리온의 수급적인 이 마이너스 효과를 삼성전자가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다 끝났잖아요. KRX 300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출발을 합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KRX 300의 기대감이 높겠습니다만 어차피 KRX 300에 돈이 들어오면 제일 많이 사는 종목도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액분을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트럼프 얘기가 워낙 많으니까 트럼프 입 때문에 나 못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두 종목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현대제철. 현대차 그룹도 지금 엉망진창인데다가 철강 관세에 관련돼서 뭐 한번 흠씬 두드려 맞았으니까 시세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편입 이후에 꽤 먹었었는데 다 내뱉고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10% 안쪽의 손실이니까 뭐 큰 폭의 마이너스보다는 먹은 걸 내뱉은 게 아까운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만 조금 전 뉴스에서도 들으셨던 것처럼 이 한국은 철강 강세 부분에 대해서 예외국 인정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몰아서 철강주에다가 두드려 때렸던 부분들은 조금 반전을 보일 수도 있겠죠. 포스코와 더불어서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풍산, 뭐 철이 흔들리니까 비철가가 안 흔들릴 수는 없었고요. 경기 펀더멘탈이라 지금 미스터 마켓, 뭐 닥터 쿠퍼라고 부르는 이 구리값에 대해서 분명히 변동폭이 나올 겁니다. 게다가 풍산의 실적 발표에서 방산 부분이 연이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거 우리가 44,000원 편입하고 나서 단기간에 꽤 많이 먹었었어요. 5만 원을 훌쩍 넘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 좋아라 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다 뱉고 마이너스 전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리값 추가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노이즈는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방산 부분의 마이너스 실적에 대해서 쳐다보는 시각들이 좀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 포커스 맞추고 있었던 부분을 중동 지역으로 신시장을 개척하면서 소위 로비 자금 쓴 거 아니냐라는 식의 부분 해석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닝 부진보다는 뭐 구리값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닝 값으로는 좀 긍정적인 시각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개별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 주식은 뭐 CGV나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종목들인데 네. 뭐 여기도 꽤 상승폭이 있었다가 이제 내뱉었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좀 아깝죠. 하지만 뭐 기존에 봤었던 개별 모멘텀 뭐 중국의 뭐 중국 말고도 뭐 터키 잘 나가고 있고 뭐 베트남 이런 쪽에서의 CGV 스토리나 한진그룹에 더 이상 돈 퍼주지 않아도 되는 대한항공 이슈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가장 걱정 많이 하시는 두 종목들은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SKT입니다. SKT는 어제 주총에서도 그저께였군요. 그저께 주총에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지배구조 변화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 없음. 이게 대체적인 시선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앞서서 SK텔레콤이 주가를 밀어내렸던 건 이 선택약정, 이 할인 부분에 대해서 이 할인율 높이는 이슈가 크게 반영이 됐었고 보편적 요금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보편적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국회 내에서도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거 없이 모두 다 표가 갈립니다. 통과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악의 스토리로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 별로 없고 이 약정 할인율 올라간 부분 때문에 뭐 어닝이 많이 빠질 겁니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마케팅 비용으로 조 단위를 쓰는 애들입니다. 통신주가. 그래서 이 마케팅 비용 컨트롤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 이 어닝 값이 뭐 크게 빠지지 않을 겁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배당 수익률을 한번 발라보면 배당 수익률이 4%가 넘어가요. 이제 주가가 하도 빠져가지고 23만 원 주가에 뭐 10,000원 이상 배당금을 쳐다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4%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시장 뭐 많이 흔들렸죠. 대표적인 방어주가 통신하고 유틸리티거든요. 네. 그러면 뭐 베타값이 작은 주식이니까 뭐 시장에서의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빠지지 않았어요라는 코멘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나 확실한 건 5G로 무조건 갑니다. 5G로 갈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무조건 5G로 갑니다. 5G로 갔을 때 네. 누가 선두를 잡을 거냐? 그러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의심할 나위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도 이번 주총장에서 확답을 안 줬을 뿐이지 어그러진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PBR 값 1배가 채 안 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대표 통신주를 PBR 1배 안 되는 가격에서 살 수 있는 저는 좋은 가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르자르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LGD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3만 원 언더에서 LGD 받읍시다라는 부분 얘기하고 나서 나름 잘 버틴다. 이거면 저점이야 라는 얘기를 내심했었는데요. 뭐 속으로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27,000원 주가가 나오다 보니까 한 10%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겁들을 많이 냅니다. 근데 이번 1분기 실적 가이드를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이던스는 1,000억 원 가까이 나오고 있는 데도 있고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뭐 200억, 300억 보는 데도 있고요. 일부 증권사는 적자 가능성 얘기합니다. 이번 1분기 실적 적자 난다는 얘기입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래서 적자까지 반영하고 있는 지금 가격이면 저는 녹일 만큼 녹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이드상에서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영업이익 높아질 겁니다. 라는 부분의 가이드가 조금씩 하향은 나오겠죠. 1분기 기대치가 적자까지 내려가면 2분기 기대치도 3분기 기대치도 추가적으로 좀 내려올 겁니다. 하지만 올라오고 있는 OLED, 대형 OLED 쪽의 기대감, 뭐 흑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노이즈에 들어가 있는 건 소형 OLED 패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최근에 애플과 뭐 인터플렉스 주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주식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소형 OLED 패널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LGD가 이쪽에서 녹록치 않은 환경을 반영하면서 추가적인 부담감을 좀 안겼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27,000원 가격이면 그럼 지금이라도 파시죠 라고 얘기하는 가격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여전히 3만 원 이하의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한포트 9종목, 뭐 3종목은 충분히 아웃퍼폼하는 시세를 보고 있고 2종목은 좀 우려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일부 마이너스를 좀 반영한 상태인데 좋은 종목들입니다. 시장이 좋아지는 게 먼저고요. 나무보다는 숲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FOMC가 끝나고 이제 종목의 흐름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더니만 오늘 종목을 중간 점검 한번 쫙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상황에 맞는 보다 이제 디테일한 종목 전략들은 추후에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우려나 대외 변수들도 봤습니다. 네. 전략 말씀해 주세요. 뭐 가장 경계했던 뉴스가 절반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날짜도 네. 참 제가 그 뱅키스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기사를 계속 올려드렸었는데 네. 뭐 기사 올려드린 대로 다 현실화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절반이 이제 현실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반이 현실화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게 향후 증시의 상당 부분을 결정한다. 어떻게 보면 FOMC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니까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첫 코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님과 시장 함께 읽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